이제 매년 배당금이 이제 11%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배당금이 이제 2배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급받는 이제 배당금을 그냥 단순하게 재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배당금이 10년 후에는 3배로 증가하게 돼요.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폭락을 했는데 저는 이제 분산 투자하고 있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률이 훨씬 좀 더 잘 방어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락장이 무섭다고 매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2달 동안 20%가 빠졌는데 사실 일주일 만에 15% 정도가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경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시는 폼에 뽑고 김지훈님과 함께 이 주식 투자로 제2의 월급을 만드는 방법부터 또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이루는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폼에 뽑고 이 발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뭐 작가님으로 할지 아니면 호칭을 하나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가님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네. 작가님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가님이 지금 뭐 경제 인플루언서로 제가 소개는 하긴 했지만 이제 직장에서 이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이제 투자를 통한 이제 주식이죠. 주식을 네. 통한 자산을 좀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바라는 뭐 어찌 보면 이제 꿈의 어떤 그런 단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게 된 어떤 뭐 시작 그거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ETF 뭐 주식을 하게 되신 건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은퇴 자산 준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동기들이나 뭐 선후배들 보면은 많이들 지금 받고 있는 약간 인생의 황금기 이때 받고 있는 연봉이 좀 네.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직장인들은 좀 소모품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저보다 더 능력 있는 후배들이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뭐 체력적인 거나 이제 능력적으로도 좀 부족해진 이제 윗 세대들은 좀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 그런 게 좀 자연의 섭리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제 내 연봉도 이제 감소가 되고 그리고 사실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이제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쇠퇴하면은 과연 지금 연봉을 내가 평생 만들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했을 때 이거는 내 근로소득보다는 금융자산을 통해서 확실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결심을 하고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를 몇 년 정도 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부터 야, 이 정도면 내가 좀 돈이 좀 많아졌다라고 느껴지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투자는 제가 이제 뭐 사회생활 시작을 하면서부터 네. 시작을 했는데 좀 주변에서 보면 이제 많은 이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연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집을 사면서 또 연끌을 하고 이 담보대출 갖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상환을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제 영원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은퇴 준비를 하려고 보면은 남은 기간은 이제 5년, 10년밖에 안 되는데 자산은 이제 영원에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은퇴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험성 높은 이제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실패를 하는 게 좀 반복이 되는 게 가장 좀 일반적인 좀 투자 패턴이라고 좀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 때 결혼하고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도 사실 전체 급여에서 한 30% 정도는 좀 장기 투자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좀 장기 투자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결혼하고 집을 사고 이제 더 좋은 상급지로 한번 이전을 하면서 두 번의 이제 부동산 매매가 있고 대출금을 전부 다 상환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자산이 이제 빵원에서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억 정도 이제 현금을 들고 이제 담보대출 좀 상환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으로 좀 돈을 벌어서 상환을 하시고 사실 이제 부동산 이제 담보대출 상환할 때도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일반 대중화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2019년 정도부터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보통 다 이제 은행에서 가입하는 이제 펀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매달 뭐 30만 원, 40만 원, 뭐 20만 원 다양하게 이제 펀드에 가입해 놓고 그 펀드 수익률이 이제 은행 대출 이자보다 더 높게 달성이 되는 시점 그리고 이 최소 이제 300만 원 이상 목돈이 만들어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를 하면서 이제 대출 상환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별개로 꾸준히 이제 노후 자산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던 이제 별도 펀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
대출, 담보대출 상환을 다 한 순간에도 사실은 뭐 3억 정도 좀 목돈을 마련해 두고 이제 은퇴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책도 쓰셨는데 단 3개의 미국 ETF로 은퇴하라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제가 말한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3개 ETF로 이렇게 좀 만들어 오신 것도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촬영 전에 잠깐 이제 부동산과 이제 네. 주식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다 이 3개 ETF로 투자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런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이제 ETF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라고 좀 보고 네.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S&P 500, 휴드 세 가지 투자만으로도 안전하게 자산이 폴리오를 구축을 하면서도 자산을 방어하고 그리고 우상향하는 그런 시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3개의 ETF 중에 이제 휴드와 나머지 2개는 그러면은 투자하고 계시는 건가요? QQQM 그리고 SPLG 네. 그렇게 세 개 좀 주력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만 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수익률을 이상으로 얻으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복리 효과를 내서 이제 일반 직장인들도 유의미한 어떤 자산의 상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앞에 2개는 S&P랑 나스닥에 투자하는 거고 휴드는 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휴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인기가 이제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휴드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이제 꾸준히 이제 배당금이 나오면서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배당 위주의 ETF라고 봐야 될까요? 네, 배당인데 이제 배당이 증가하는 배당 성장 ETF라고 좀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실은 직장인의 꿈이 보통 이제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월세 소득을 통해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걸 좀 선호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 직장인들인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미국 배당이 나오는 종목 투자를 통해서 꾸준히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좀 유용한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배당금이 이제 11%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씩 상승하는 이제 배당률이 10년이 지나면 배당금이 이제 2배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받고 있는 월세가 10년 만에 이제 2배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급받는 이제 배당금을 그냥 단순하게 재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배당금이 10년 후에는 3배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이제 월세 수입이 10년 후에 3배까지 증가한다라고 보면은 상당히 좀 유의미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저는 투자 대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 직장인들이 이제 노후 대비라고 하면 뭐 몇십억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월급이 끊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월급만큼 벌어야 된다라는 압박감도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 이제 은퇴하고 또 막 재취업하시고 하시잖아요. 보통 한 3,400만 원 정도 월 뭐 급여처럼 받으려면 이 휴드 이거로 어느 정도까지 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나 뭐 이렇게 자산이 필요할까요? 사실 SCH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금이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니까 뭐 한 1억 원 정도만 이제 투자를 하시고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배당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000만 원으로 이제 1년 생활비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한 20년 정도 기다리면 이제 배당금이 약 2,800만 원 정도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금 1억 원은 20년 후에는 약 7억 원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산도 늘고 배당금도 늘고 그리고 미국 이제 지수 투자를 할 때 가장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4% 인출률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주식을 매년 4%씩 매도하더라도 자산은 증가한다라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통한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7억까지 증가돼 있는 원금을 4%씩 인출한다라고 하면은 매년 추가적인 뭐 2,800만 원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2,800만 원의 배당금과 4% 인출률 통하면은 이제 매년 최소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제 휴드를 통한 저 은퇴 전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은 지금 1억 있는 분들은 지금 휴드 사가지고 그냥 내비두면 15년, 한 20년 지나면 아까 말씀하신 또 인출까지 더하면 웬만해서는 노후 대비가 된다라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1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 주식은 역사상 어떤 시점에서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절대
손해를 본 적이 없는 구간이 15년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미국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15년이라는 기간만 가지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뭐 SCHD, 뭐 SPLG를 투자를 하시더라도 1억만 투자하고 15년 기다리면은 평가 자산은 최소 5억 이상으로 좀 늘어나게 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스닥 지수에만 투자하더라도 1억이라는 자산은 15년 후에 한 9억 5천 정도까지 증가하는 게 미국 지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장기 우상향하고 있는 복리 효과를 누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 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배당에 아까 슈드를 좀 배당 우선 성장주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뭐 QQQM이랑 SPLG도 투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도 자산 배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아까 1억을 좀 쪼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그럼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제 나스닥 위주로 투자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문의도 주시는데 네. 사실 이제 최근 이제 3월 4월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고점에서 이제 20%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 나스닥 같은 이제 기술주에 투자했을 때의 단점은 내가 은퇴하는 시점과 주식의 고점이 일치했을 때만 가능한 은퇴 시나리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뭐 나스닥 지수가 사실 2달 만에 뭐 20%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 마침 이제 그 고점에서 내가 은퇴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은퇴 자산이 순식간에 좀 쪼그라들어서 은퇴 준비가 좀 모든 계획이 좀 망가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나스닥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S&P 500과 좀 안정적인 이제 배당 성장 종목인 SCHD까지 세 가지를 좀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가장 좀 추천드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SCHD를 가장 좀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의 좀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폭락을 했는데, 저는 이제 SCHD, S&P 500 그리고 나스닥을 분산 투자하고 있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률이 훨씬 좀 더 잘 방어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인터뷰 오기 전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5년 이제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5% 정도로 좀 하락 방어가 되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지수 투자 대비 훨씬 좀 우수한 좀 방어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 여기서 그냥 궁금한 건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나스닥이랑 아까 말씀하신 이제 S&P 이쪽이 많이 빠진 거잖아요, ETF도. 네. 그럼 이제 슈드를 팔아서 저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인 구간에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좀 자산 배분을 좀 왔다 갔다 하시나요?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긴 한데, 사실 이제 직장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꾸준히 좀 이제 급여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가정으로 네. 좀 하락한 자산을 이제 팔아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신규 투자할 자산을 이제 나스닥 쪽에 그쪽에다. 배분을 해서 그래서 제 투자 이제 원칙은 좀 매도하지 않는다. 네. 이제 무조건 이제 장기 투자를 좀 유지를 하면서 복리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하락장이 무섭다고 매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2달 동안 20%가 빠졌는데 사실 일주일 만에 15% 정도가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미국 주식이. 만약에 이제 이런 하락장이 무서워서 좀 피해 있었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단순간에 좀 발생하는 상승장을 좀 얻어타기 힘들죠. 그래서 굳이 주가가 더 빠질 것 같다, 오를 것 같다라고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춰가는 게 더 수익률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은퇴가 좀 많이 남은 막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 이런 분들은 좀 슈드보다는 좀 이런 쪽을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뭐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비중을 뭐 비슷하게 가는 게 맞을까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강의를 하면서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이제 20대, 30대 아직 뭐 결혼하기 전, 그리고 좀 앞으로 뭐 한 5년 정도 있다가 결혼하고 이제 뭐 집을 사야 된다거나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제 결혼 그리고 이제 집 구매라는 이제 부동산 매매라는 좀 큰 계획이 잡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자산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투자 초기 단계에는 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안전하게 지켜서 이제 목돈을 만든 다음에 확실하게 좀 뭐 부동산 매매 그리고 또 뭐 결혼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때 지속적으로 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은 방법이어서 2030 이제 목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이렇게 목표 달성하신 부동산 매매 이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 정확하게 뭐 몇 년 후라는 좀 이런 시기적인 부분이 정해지지 않고 조금 더 이제 플렉서블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배당 성장보다는 이제 S&P 500이랑 이제 나스닥 정도의 뭐 한 5대5, 7대3 정도로 분산 투자하시는 게 안정성과 이제 수익률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왕 배당 받는 거 배당 수익률 막 더 높은 뭐 그런 ETF도 있을 네.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그냥 개별 종목 중에 배당 되게 많이 주는 뭐 이런 뭐 상업용 건물에 막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막 아예 그렇게 좀 배당률을 더 높이자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는 좀 이게 좀 추천하지 않으시나요? 저도 이제 책에서 썼던 이제 제 가장 이제 실패했던 이제 투자 사례 실패. 중에 하나가 네, 네. 실패 이제 사례군요. 말씀하신 이런 이제 고배당 종목. 이거 실패 특히 이제 사례입니다. 미국에는 이제 특히 이제 뭐 10%, 뭐 15% 배당 주는 이제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꼭 이런 부동산 관련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제 개별주 커버드 콜 종목으로 해서 뭐 20%, 30%까지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존재하는데요. 저도 이제 은퇴 준비를 하면서 이런 종목으로 해서 적은 돈으로 이제 큰 배당금을 만들려고 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 서점에 가면 이제 그렇게 뭐 7천만 원으로 200만 원 뭐 배당금을 만드는 그런 이제 투자법을 소개하는 책들도 있는데, 사실은 배당금과 투자 원금을 포함한 이제 토탈 리턴으로 봤을 때 이런 개별주 커버드 콜은 지속적으로 투자 원금에서 이제 배당금을 꺼내주는 이제 ROC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산이 이제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배당금이 아니라 그런 배당금은 이제 투자 원금의 비율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직장인들은 이제 연봉이 매년 조금씩 상승을 하는데, 그런 이제 커버드 콜을 통해서 이제 은퇴를 하신다라고 하면 매년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방식이어서, 사실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몇 년 동안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을 법한 이제 방법이지만 저희가 뭐 투자를 좀 1, 2년 하고 이제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생 유지해야 될 투자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고배당 종목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인 지수 투자를 통해서 이제 CD를 키워 나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에 가면은 막 소형 아파트 막 1억 5천짜리인데 월세 잘 나오거든요, 수익률. 근데 그런 거 이제 한 2, 3년 받고 팔라고 하면은 막 1억 5천짜리가 막 1억에도 안 네. 팔려요. 그러면은 이제 5천만 원 원금 날라가면 받은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식이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고배당 위주로 하면은 잠깐은 벌 수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이제 결국에 손해를 본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